그동안 정말 연정을 포함해서 도정 발전을 위한 노력 늘 평상시 제가 칭송드리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광역 교통 문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경기도 내 전체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출퇴근 인구가 출근길마다 입석으로 인한 불편과 함께 안전 위험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사진도 한번 보시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입석을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석률이 경기도 내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것만 광역버스 내에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의 대수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이건 경기도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동의를 해줘야 하고 네. 더군다나 서울시도 교통 적체와 환경 문제가 심한데 우리 요구만 할 수 없잖아요. 네. 둘째, 그러면 서울로 들어가는 광역버스의 크기를 늘리는 2층 버스를 포함한 이 부분도 있지만 현재 경기도는 43대 2층 버스 그리고 이번 달에 36대를 추가할 예정이시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이 자체가 그야말로 커다란 물에 조그만 물 붓기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더군다나 터널이 있는 곳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영등포는 일대만 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결국은 준공영제를 통해서 노선을 좀 효율적으로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버스 배치의 시간대를 조정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굿모닝 버스라고 급행 버스를 마련하시는데 이게 성공을 거두려면 마을 버스, 시내 버스도 함께 준공영제가 돼서 함께 노선과 시간대 배열이 함께 공용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출퇴근 시민들이 불편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렵죠. 그리고 특히 마을 버스는 현재 기초 지자체 중에서 하남시 한 곳만 지금 추진 준비 중이고요. 네. 다른 곳들은 예산 문제 때문에 결국 못 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고요. 네. 네. 더 중요한 문제가 현재 그 경기도 내 세 군데 뉴스테이, 두 군데는 지금 이미 이루어졌고요. 과천과 남양주. 그 현재 그 법무연수원과 경찰대학 이전 부지가 새로 지정이 되었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법상으로 광역교통법상으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경우에는 광역교통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세 군데 모두 교묘하게 90만 제곱미터대로 부지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광역교통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이 뉴스테이 자체는 물론 국토부 문제니까 논의가 되고 있고요. LH 차원에서 공영 부분 공공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되고 있죠. 원래 그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 이전 부지는 의료 복합단지 조성이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좌절되면서 갑자기 뉴스테이로 전환되는데 이 부분이 경기도와 용인시가 협력만 하신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시티 뭐 일산이다 여러 군데 하시는데 네. 용인시에서 애당초에 이제 이청사 부지로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게 현실 가능성이 없어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못했는데 구체적인 안을 놓고 협력하겠습니다. 네. 이영호 의원님. 네, 오전에는 우리 지사께서 혹시 국민의당으로 올지 몰라서 긍정적인 걸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안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후에는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등포는 일대만 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결국은 준공영제를 통해서 노선을 좀 효율적으로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버스 배치의 시간대를 조정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굿모닝 버스라고 급행 버스를 마련하시는데 이게 성공을 거두려면 마을 버스, 시내 버스도 함께 준공영제가 돼서 함께 노선과 시간대 배열이 함께 공용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출퇴근 시민들이 불편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렵죠. 그리고 특히 마을 버스는 현재 기초 지자체 중에서 하남시 한 곳만 지금 추진 준비 중이고요. 네. 다른 곳들은 이 뉴스테이 자체는 물론 국토부 문제니까 논의가 되고 있고요. LH 차원에서 공영 부분 공공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되고 있죠. 원래 그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 이전 부지는 의료 복합단지 조성이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좌절되면서 갑자기 뉴스테이로 전환되는데 이 부분이 경기도와 용인시가 협력만 하신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시티 뭐 일산이다 여러 군데 하시는데
네. 용인시에서 애당초에 이제 이청사 버스 내에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의 대수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이건 경기도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동의를 해줘야 하고 네. 더군다나 서울시도 교통 적체와 환경 문제가 심한데 우리 요구만 할 수 없잖아요. 네. 둘째, 그러면 서울로 들어가는 광역버스의 크기를 늘리는 2층 버스를 포함한 이 부분도 있지만 현재 경기도는 43대 2층 버스 그리고 이번 달에 36대를 추가할 예정이시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이 자체가 그야말로 커다란 물에 조그만 물붓기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더군다나 터널이 있는 곳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일 문제 때문에 결국 못 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고요. 네. 네. 더 중요한 문제가 현재 그 경기도 내 세 군데 뉴스테이, 두 군데는 지금 이미 이루어졌고요. 과천과 남양주. 그 현재 그 법무연수원과 경찰대학 이전 부지가 새로 지정이 되었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법상으로 광역교통법상으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경우에는 광역교통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세 군데 모두 교묘하게 90만 제곱미터대로 부지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광역교통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고요. 또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정말 연정을 포함해서 도정발전을 위한 노력 늘 평상시에 제가 칭송드리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광역 교통 문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경기도 내 전체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출퇴근 인구가 출근길마다 입석으로 인한 불편과 함께 안전 위험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사진도 한번 보시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입석을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석률이 경기도 내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것만